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월 1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멋지게 대승을 거뒀어요. 자, 지난주 1회 경마에서 A급 승부 1호제 이경주, 절대 틀려서는 안되는 A급 승부처죠. 자, 거기서 우리들이 UCC 경마방송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8번 슈퍼블로드 온다. 이 편성에서 못 오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슈퍼블로드의 11번 영실기암을 복승식 10.3배, 쌍승식 24.7배짜리를 멋지게 단통으로 적중을 하면서 자, 시작된 1호 경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호제 6경주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였는데 10번 특별선의 1번 스트롱러브, 자, 쌍승식이 58.2배, 복승이 18.8배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교차 중매인 승부처인 부산제 3경주에서 또 1번 북벌신화의 8번 세레스, 요거까지 또 적중을 시켰고, 또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엔 메인 승부처에서 또 돌아온 연표에 9번 해랑강자를 완벽한 단방성 단통으로 또 한번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1호 메인 승부처였죠. 거기에서 또 1호제 10경주 있는데 태산번 쪽에 1번 돌진, 자, 이 쌍승식 12.0배, 복승식 8.8배, 메인 또 1호 메인 승부처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1호 끝장 승부처, 또 1호 끝장 승부처에서 6번 강해, 2번 블루캠프, 자, 6번 2번 밖에는 없다고 그러고 단통으로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토요경마나 부산경마도 모두 승리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완벽한 대승을 거뒀는데,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의 대승을 발판으로 자, 이번주 강타가 승부주간으로 또 한 번 대승을 엿보내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승부주간이에요. 경마라는 것이 맨날 잘 될 것 같으면 강타가 떼부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경마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이 뭐 매주 해봤듯이 경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될 때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게 또 경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또 강타의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자, 강타가 한번 맹공을 퍼볼 기세인데,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성원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때 오십시오. 잘할 때 오셔서 여러분과 같은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 보고 싶은 강타의 심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는 아직도 이제 안 나오는 기수들이 있죠. 문세영 기수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정도 있지만 배당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의외로 중배당 쪽에 폰코스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로 혼전도가 좀 있는 토요경마고 일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기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을 선출을 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는 토요경마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빨간 볼펜 준비되셨죠?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렛츠 고를 외치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대승의 길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성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3세 이상의 안발들로만 짜여져 있는 토요제 1경주. 자, 은근히 기복형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금빛 들판. 어느 정도 감량 이점을 바꿔서 선전의 메리트는 가져볼 수 있겠지만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기복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죠. 자, 8번 장순준이나 9번 현우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뻗팅기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번 금빛 들판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형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고, 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보고 싶은 마필은 3번이 마리지아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근간에 상승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주춤주춤하다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복형 편성이라면 3번 마리지아가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선두권이 빠르고 강한 편성이 아니되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라 저는 뭐 3번 마리지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에 의해서 3번 마리지아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초원신비도 계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주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안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4번 초원신비가 안되는 마필은 아닌데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6번 나온맨나론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6번 나온맨나론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나온맨나론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6번 나온맨나론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자 여기에 이제 신마인 7번 금수봉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안말칭으로 마체도 굉장히 좋고 또 주행검사 자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갖고 있고 종반 탄력은 약간은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양호했던 마필. 자 7번 금수봉이란 마필도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임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이제 겉으로 10번 쏜살같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지난번 데미저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번 쏜살같이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3번 마리지아, 4번 초원신비, 6번 나온맨나는 여기에 이제 10번 쏜살같이 요 정도인데 저는 3번, 6번 쪽에 승부를 하고 4번 정도 맞춰볼 수 있는 전력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 토요제 1경주다.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긴 한데 1경주인 만큼 승부처로 가져가려다가 제가 포기를 하고 일반 경주로 삼아서 붙어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가져 볼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아틀라스 윈이란 마필, 아틀라스 원이란 마필 데뷔전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선취임제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이게 4번 아틀라스 원이란 마필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자 5번이 라르샤 퀸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5번 마건이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이제 연대를 성명하는 마필들이라서 배팅권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긴 2%가 부족해 보이고 이들 마필들 간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숨어있는 복병권 전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타전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강타가 일단 승부처로 해서 왜 강타가 신마 및 성장마 경주에 강한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5번 라르샤킨이란 마필이 그래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배팅골에 가져간다. 하지만 5번 나르샤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4번 아틀라스 원도 그렇고 얘들이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을 세워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고 신마 경주이지만 왜 강타가 신마 및 성장마 편성에 강한지를 한번 이번 토요제 2경주를 통해서 한번 멋들어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주를 상당히 좋아하는 강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팅권의 충마에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뭐 이번 편성시 배팅권의 거의 충마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지난번 데뷔전 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7번 청구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모습은 주행검사 때와 완전히 파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능력 자체는 또 1200에서 1구원의 능력이고,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주행검사 때 10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458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는 491kg로 출전을 했는데, 야, 어떻게 체중 변화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요게 좀 의문시되긴 하는데, 야, 진짜 능력은 출중해 보였던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상대방으로서는 4번 블랙시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뷔 후 꾸준한 소폭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된 이유는 없어요.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4번 브렉시가는 이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도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이 9번 잉그란 노사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도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한데 재검시 발걸음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요번 경시 주의를 요한다면 이 9번 잉그란 노사가 주의를 좀 요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9번 잉그란 노사가 들어왔을 때는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당일 요 마필은 이제 체중이 줄어서 나와야만 그나마도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6번 스텝버스트도 괜찮은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 워낙에 우수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왠지 이렇게 손길이 쫙 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5번 보난자 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보난자 윈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7번 청구를 놓고서 4번 블랙시가나 5번 보난자 윈이나 9번 잉그란 요사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자, 토요제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강타의 주특기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교차 1경주에 오신 여러분들,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꼭 약장사 같은 분위기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 준메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배당이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팔려도 상관없어요. 뭐 8번 신의장군이 팔리던, 아니면 또 2번 장타력이 팔리던, 3번 은빛가속도가 팔리던,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다. 저에게는 그게 뭐 상관이 없는 경주예요. 일단은 배팅권에는 9번 수미라는 마필을 가져갑니다. 고영동 마방이 작년만큼은 잘 나가지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뭐 제주 마방에서 그래도 명문 마방 아니겠어요?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자, 이번 경시 이제 한 번 더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능력상으로 놓고 보거나 이번 경주시 패턴적으로 보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9번 수미, 요 마필은 뭐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준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1경주는 뭐다?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야말로 보이는 인기만에 연연하지 말고
숨어있는 복병만을 때려서 자, 한번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가능성도 있고요. 당일 뭐 인기 여부에 따라서 A급 메이로도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 UCC 준매의 승부처 9번 수미만큼은 꼭 한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봐라. 자, 팔리고 안 팔리고 여부를 떠나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이제 4경주입니다. 1번 다이아주의.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이지만 요 마필은 승부 의지가 강력하게 걸려있고 목장에서부터 마필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다이아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전째는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1200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마필을 높게 사는 이유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다는 점,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메리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라 1번 다이아주의는 이번 편성에서도 어떻다?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마에 대한 믿음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차권이 누구냐가 강권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이든 뭐 안된다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일단은 외곽 게이트의 8번 호위무사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을 끌어내었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이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호위무사는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8번 호위무사는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2번 에이지락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사실상 이제 선행시에 베스트의 능력인데 이번에 이제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도 아니지 않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절대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 10번 슈퍼가디안이라는 마필입니다. 요거 장기 휴양을 하고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필연입니다. 1번 다이아주의도 선행 9번 선봉이라든지 8번 호위무사라든지 4번 잘나서 정말 이런 마필들과 선행 경합이 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인기마들이 부러지면서 이 10번 슈퍼가디안이라는 마필이 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슈퍼가디안이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꼭 한번 가져가 보시라. 자, 3복승 막권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지만 재검시 발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슈퍼가디안 절대적으로 강가에서는 안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다이아주의를 인정을 하는 가운데 8번 호위무사라든지 10번 슈퍼가디안 이런 마필들을 괜찮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마량입니다. 야, 마량? 오래간만에 추천을 드리는 것 같죠? 마량이란 마필. 잊어먹을만 하면 고배당 갖고 들어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고배당 갖고 들어오고, 그랬던 마필이에요. 요 마필은 또 신기하게도 이덕형 기수가 굉장히 말을 잘 탑니다. 배당을 갖고 들어올 때마다 이덕형 기수가 개성을 했었는데, 요 마필에도 이덕형 기수가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번 마량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는 거의 뭐 배팅권의 필수 안착마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여기에 이제 배당 마필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6번 산정무한이라는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10의 비중을 안고 있어요. 자, 문제는 사양세력에서 하강세력에서 그런지 문현진이라든지 권진영이라든지 B급 기수들은 계속적으로 기성을 시키면서 승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뭐 6번 산정무한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 꼭 한번 조심을 요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드리죠. 3번 마량과 6번 산정무한.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일단 눈에 딱 띄는 마필 2두가 있죠. 바로 이 8번 홈런 메이커라는 마필과 바로 이 7번 파인캣이라는 마필들입니다.
두 마필 모두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갖고 있고 또 데뷔전과 이전째를 치르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두 마필 중에서는 좀 8번 홈런 메이커가 지난번 데뷔전 때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걸 보고서 야, 잠재력이 세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거의 강력한 충만을 읽어줄 수가 있겠고 또 7번 파인캔 역시도 지난번 데뷔전 때는 종반 뚝심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또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 7번 막권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로 해서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제주경마가 3개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 여기서는 제주경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경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운데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누가 팔리던 간에 3번 수호대는 이 편성에선 가장 강력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4번 부자행복이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3번 수호대가 이 편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번 수호대만큼은 이번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거의 단통성 단방으로 거의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이고 여기에 이변이 가능한 3복승 막권 하나만 가져간다면 자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인데 출전수는 12두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나름 배팅권에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1번 퀸즈 챔피언입니다. 데뷔전 때 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뚝심까지도 완벽하게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뭐 5번 헤이킨이란 마필 기본적으로 1번 퀸즈 챔피언이 선행을 갑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가는데 5번 헤이킨이란 마필이 아직도 안마림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아주 빼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지난번 경주시 중속적인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출발 이후에 선행력이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헤이킨이 뭐 이 편성에선 거의 단통성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5번 막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저는 일단 이 8번 구투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조심을 해보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데뷔전 때 능력 부족절 판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번 경주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이 8번 구투이라는 마필 요런 마필들이 이제 배당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복승 정도로 엮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 구투이까지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퀸즈 챔피언은 대강이고요. 자 5번 케이키는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8번 구투이 같은 배당권 가능 전력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경주 중에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 5번 진치죠. 진치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진치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63kg라는 가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치는 앞으로도 장난만 하지 않고 열심히만 타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번 진치가 이번에 이제 가부정을 안고 있어서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5번 진치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는 마필이죠. 그렇지만 부러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왜? 과부중에 따른 자기와의 싸움이 강권인 마필이기 때문에
충만호는 불안하다.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진치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는 강타만의 충만감의 마필이 분명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충만은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7경주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고 배당의 가능성도 은근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8번 토우입니다. 일단은 가전은 가야 되겠죠.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8번 토우는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 그래서 8번 토우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 제가 보는 경주에서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중배당 단통으로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8번 토우로 인정해드려도 후착권은 보이는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에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조촐한 7두 경주입니다. 7두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든 입상 가능한 의율이 조금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3번 킹스케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있다 없다 말이 많았던 마필인데 여지없이 뭐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뭐 승권전이라도 문제가 없었죠. 거리가 또 1400으로 늘어났어도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자, 여기에 뭐 상대번호수는 당연히 7번 벌칸입니다. 자, 그런데 3번, 7번 막권이 어느 정도 연대가 성립하는 마필들이라서 아주 무모한 단박을 때리기엔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의외로 조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대한마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대한마가 있느냐인데 대한마라면 아무래도 4번 골드 피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4번 골드 피부의 가능성도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킹스케일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봐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그동안 매번 제가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한 번도 제가 정확하게 요 경주를 승부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나는 경주입니다. 좀 화가 나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경주이고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주다. 그래서 후반부 9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후반부가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스트레이트로 승부를 한번 던져볼 생각이 있다. 그래서 9경주, 10경주, 11, 12 요 4개 경주가 오늘 이 토요일 경마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도 보이는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의외로 재밌는 배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3번 매니몬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마방에서는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뭐 기대치에 부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3번 매니머니는 이 편성에서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거의 뭐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경주. 자,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토요일 10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맞춰야죠. 맞춰야 뭐 축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어쨌든 요 경주는 한번 준매인 승부처를 해서 멋들어지게 한번 맞춰보고 싶다. 자, 문제는 5번 콩코드2라는 마필입니다. 승부전에 17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않고도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술하면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던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200과 1700은 거리가 500m 차이긴 합니다만 이 페이스 안배가 된다는 측면에서 1200을 소화를 했던 마필들은 1700이 가능하고, 반대로 또 1400을 또 소화를 했던 마필들은 1800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리 누적에 따른 기록 차이 내지는 능력 차이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콩코드2는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준매인 승부처는 적중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구구가 터지던 아니면 뭐 단통으로 때리던 간에 적중을 빼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UCC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람 빰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에서 강타가 지난번에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이 나왔네요. 이 8번 행운번쩍이라는 마필입니다. 아니, 그런데 행운번쩍을 대가리 놓고 못 맞췄어요. 왜? 얘를 대가리 놓고 9번 아크로브레인과 천적과 월드짱을 때렸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다 모으려고 그때 이제 이스트글로리하고 뭉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야, 이거를 알고도 제가 못 맞춰드렸어요. 51.8배가 터졌는데 얘가 대가리였거든. 그때 당시에 8번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야, 조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8번 행운번쩍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한 번 더 노리고 갑니다. 이 8번 행운번쩍은 그냥 호락호락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볼 때 여러분들에게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행운번쩍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8번 행운번쩍이 지난번에 어떤 요행으로 자, 입상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면서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8번 행운번쩍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이 8번 행운번쩍을 갖고 가면서, 자, UCC 메인 승부처, 자, 오늘 이 토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최대로 한번 때려서 완벽하게 토요경마 한번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적중을 하고요. 10경주 준매인 승부처도 적중을 하고요. 또 11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 경주까지 한번 멋들어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경주, 10경주, 11, 12 4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경주를 묶어서 했고, 앞쪽에서는 제주경마 쪽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자, 한번 승부를 해본다고 언급을 드렸던 강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 끝장 승부처 요것도 배당의 가능성이 있어요. 배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배팅권의 충막감은 버티고 있죠. 바로 13번 벤투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안 간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냈는데 금간에 상당히 행보가 좋은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자들을 만나면서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패턴적으로는 우리가 없었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3번 벤투스는 이 편성에선 배팅권엔 최소한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3번 벤투스는 일단 배팅권엔 안착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창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의외로 숨어있는 보병마들이 와장창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보이는 인기만을 때리기보다는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자, 뭐 제대로 된 승부를 한다면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식까지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12경주 오늘 끝장승부처는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요게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켜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2경주까지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일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도 지난주 대승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와 또 나름대로 또 근간에 꾸준히 열심히 한 그 부분이 돌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도 한 번 더 멋진 대승을 한번 이끌어 볼 테니까 잘 될 때 오셔서 강타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강타와 함께 응원을 해서 멋진 대승으로 자, 토요경마 한번 현장에서까지 끈끈하게 여러분들에게 능력 발휘해서 멋진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대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